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게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죠. 이번에는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소송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룸의 문준영 기자 나왔습니다. 문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선고가 났죠. 지금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녹지병원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박천수 기자도 전했지만 제주도가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당초에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시했던 소송이 총 2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18년 12월에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고요. 녹지 측이 병원을 개원하지 않자 3개월 뒤 개설 허가를 취소했죠. 녹지 측이 이에 반발해서 소송을 낸 거고요. 여기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이에 따른 개설 허가 취소도 부당하니 이 역시 취소하라는 소송, 이렇게 2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두 소송이 병합돼서 판결된 건 아니고요. 개설 허가 취소 소송에 대해서만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과 관련한 선고는 연기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과 관련한 선고가 연기된 까닭이 있나요? 예, 오늘 선고된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이 최종 확정돼야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타당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1심에서 개설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으로 녹지병원 측이 얻을 수 있는 법률적인 이익이 없고, 그리고 오늘 제주도가 승소했지만 녹지 측이 항소하거나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확정이 된 뒤에 판단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 1심 선고에 대한 좀 의미를 짚어보고 또 무엇보다 재판부가 제주도에 손을 들어준 이유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선 녹지병원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기 때문에 개설 허가 취소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고요. 또 두 번째로 녹지 측은 내국인을 진료하지 못하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그런데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으로 경제성이 없고 이 때문에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셋째, 현행 의료법상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면 진료 거부에 따라서 형사처벌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 이 역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인데요. 녹지병원 측이 개설 허가를 받고 3개월 이내 업무를 시작해야 했는데 법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 제64조를 보면요. 의료기관은 개설 허가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업무를 해야 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하지 않으면 개설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녹지그룹은 개설 허가가 늦어지면서 채용했던 의료 인력이 이탈했기 때문에 개원이 어려웠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재판부는 인력이 이탈한 사정이 있더라도 녹지 측이 병원 개원 준비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녹지 측이 주장하는 게 개설 허가 취소가 아니라 업무 정지를 할 수도 있었는데 개설 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에 이거는 도지사가 재량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이에 대한 판단은 어땠습니까? 예, 그 부분도 주장을 했는데요. 그 역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번 선고가 미칠 영향을 어떻게 될지 좀 앞으로 좀 전망해 보기 전에 앞서서 도대체 이 영리병원이 무엇이고 또 이게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길래 이렇게 찬반이 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설명을 드리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7%에 불과합니다. 네. 나머지는 모두 민간 병원입니다. 민간 병원이 곧 영리병원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의료법상 민간 병원 설립 자격은 의사나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돼 있는데요. 가까운 제주 한라병원이나 한국병원도 비영리 의료법인이 설립한 민간 병원입니다. 네. 이 병원들은 수익이 발생해도 인건비나 연구비, 설비 투자 등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외부의 투자를 받을 수도 또 수익을 외부로 유출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영리병원은 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투자를 받고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영리병원 반대 측이 주식회사 병원이라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 자체가 수익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비급여 진료가 늘어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거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의료비 지출 증가는 물론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가 무너지고 보건 의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일반 산업군처럼 투자나 자본 조달이 높아지면 의료 서비스 품질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특히 제주의 경우에는 의료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또 의료비가 높아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국가가 의료 수가를 조정하기 때문에 크게 높아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네. 어떤 결정이 됐든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이번 판결을 주목해온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아까 그 의료법에서 지금 명시된 게 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사, 비영리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리병원은 어떻게 설립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외국 기업이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영리병원은 녹지그룹이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에 추진하는 헬스케어 타운 사업의 일부인데요. 그렇죠. 제주특별법 307조를 보면 앞서 언급했던 의료법 설립 조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 허가를 받아서 제주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에 설립이 가능했던 거고요. 그렇군요. 참고로 녹지그룹은 중국 상하이시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입니다. 중국 발음으로 리디그룹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 미국, 영국, 태국, 캐나다 등 주요 도시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오늘 1심 선고를 통해서 제주도가 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소송이 아무래도 더 길어질 것 같은데 좀 전망을 해볼까요? 우선 제주도 측은 개설 허가 자체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네. 앞서 인터뷰처럼 7부 능선은 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소송도 법리적으로 이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전했고요. 네. 반면에 녹지 측은 애초 조건부 허가가 잘못됐는데 이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은 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녹지 측 변호인단은 판결문은 받아보고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외국 사법기관을 통해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입장도 내비치면서 투자자 국가 간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특히 녹지 측이 병원 건물 설립 등에 800억 원 가까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번 판결이 어찌됐건 제주도에게 유리하게 됐고 또 앞으로도 법적 공방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른 지역에서도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곳이 있으면 좀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쉽지 않구나 하면서. 그렇습니다. 영리병원은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서 인천과 부산 등 경제자유구역 8곳의 설립이 허용돼 있는데요. 네. 이번 소송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영리병원 반대를 외쳐온 시민사회단체들도 환영 성명을 내고 공공병원 전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문준영 기자 고생했습니다.